월요일엔 아마 바쁘지 않을까.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에 글쓰기 어때요?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를 더 붙이고 싶지만 1분 1초가 달콤해. 오늘 배움터 강사 이름이 재정이 쌤이거든요. 재정이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곤 못 빼기겠어.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계바늘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글쓰기에 더 가까이.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시쓰기 배움터가 있답니다. 다음 월요일도 시간 어때요? 물론 늦잠 자고 싶기도 하지만, 물론 뒹굴거리고 싶긴 하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를 더 붙이고 싶지만 1분 1초가 달콤해. 글쓰기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곤 못 빼기겠어.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계바늘 위에 올라타. 간식 글쓰기에 더 가까이. 고맙습니다. 네, 방금 잠깐 가수를 모셔봤고요. 네. 네,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말랑말랑하게 하기 한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애써봤습니다. 네, 저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글쓰기의 재정희 선생님이시고요. 화면에 저는 보이는데 선생님들도 보이시겠죠? 20회 넘게 글쓰기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고민하시고 실천하시고 나눠오신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격언 글쓰기입니다. 네, 글쓰기에 가장 기둥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재정희 선생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손뼉으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희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는 마당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저 노래보다는 좀 나았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진짜 이렇게 모르는 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떨리지만 네, 어쨌든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가 공유하고 그냥 시작할게요. 네, 잘 나오네요. 제 마음을 나누는 우리 반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1시간 반 시간 있어도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나머지 20분 정도는 서로 묻고 답하는 이야기 순서가요. 이제 네, 1번 글쓰기를 왜 할까? 2번 겪은 일 쓰기, 지도 사례, 3번 앞으로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인데 사실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몇 번일까? 제 생각엔 2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연수를 신청할 때마다 항상 2번이 제일 듣고 싶었고 제일 싫은 이야기가 1번이지 않을까? 왜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하지? 뭐
나는 당장 필요한 게 2번인데 좀 쓸데없는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1번이 좀 진짜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연료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이거 결국 실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실천을 하게 하는 거는 좋은 사례가 아니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 스스로의 이유였던 것 같아서 제가 조금 1번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연수를 했을 때는 2번을 기대하고 오셨는데 나름대로 2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네,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제가 이제 이 연수를 준비하게 됐던 계기가요. 아까 저보고 뭐 20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2002년에 발령받고 2002년 3월 둘째 주에 제가 글쓰기 모임으로 왔거든요. 이 정도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진짜 글쓰기 공부 열심히 하셨겠네요. 잘하시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나오지만 한 10년은 계속 고민했어요. 글쓰기가 나랑 안 맞다. 글쓰기를 하고 싶은데 뭐 도저히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차라리 당장 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공부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 10년 정도 했고 5년은 뭐 육아휴직 같은 거 했었고요. 실제로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건 5년이었던 것 같고 더 열심히 했던 건 사실 1년,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도 오늘 이 연수를 듣고 바로 실천하시면은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희망을 꼭 가지시고 제가 이거는 전학공 모임을 제가 글쓰기를 주제로 제가 실력도 부족한데 일단은 열었거든요. 용감하게 한 5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구나. 이게 저희 학교 전학공에서 주관한 다른 줌 연수 때 들어오셨던 선생님들이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 비디오를 보통 이 학교 연수는 비디오 끄고 일하면서 이렇게 듣는데 정말 이 연수는 다 이렇게 비디오를 켜고 진짜 열심히 들었던 연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글쓰기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에 한번 제가 쳐봤어요. 글쓰기라는 주제로. 왜냐하면 저희끼리는 공부를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다른 곳에서는 이 글쓰기를 어떤 궁금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 보고 생각보다 글쓰기에 관심이 많네?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지?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알라딘 서점에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쳤을 때 그냥 첫 화면이었어요. 생각보다 페이지가 엄청 많이 넘어가는데 이거를 보면서 대체로 공통점이 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 뭐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대체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르쳐 주면 돼. 사실은 저도 이게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제가 글쓰기 공부를 열심히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모르니까 우리 반 아이들하고 글쓰기를 잘 못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르쳐 주겠다고 하니까 저도 되게 솔깃했었고 가르쳐 주는 것도 너무 정리를 잘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은 몇 가지 방법, 뭐 세 가지 방법 또는 10분 만에, 15분 만에 뭐 이런 식으로 탁탁탁. 그래 진짜 좋은 방법이 우리 모임 말고 다른 곳에 있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읽어도 보고 실천도 했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근데 막상 해보면 뭔가 항상 이제 기대와 좀 부족함이 느껴졌었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방법을 쓰면은요 사실 나는 정말 안 되는 아이들한테 이걸 해주고 싶은데 잘하는 애만 뭔가 이거 방법을 탁탁 받아가고 안 하는 애는 여전히 안 하는다는 느낌? 그래서 이 방법이 통하는 애는 이거 안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첫날 소감인데 저는 이제 아이들 만나면 3월에 이제 일기를 일단 쓰게 합니다. 첫날 소감. 그럼 대체로 이때 아이들이 제일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의욕 충전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쨌든 자기 딴에는 잘 써와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는 6학년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 만났던 날이 6월 8일이어서 내가 이렇게 쓴 거고요. 네, 첫날 소감. 여기 나오는 글 아이들 다 가명입니다, 일단. 6학년 김미진, 생각보다 재미없었고 집에 가고 싶었다.
제가 읽었던 책에 따르면 이 아이가 지금 심각하죠. 6학년인데 이 첫날 첫 만남에 이렇게 한 줄 덜렁 성의 없게 써보고 진짜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6월 16일에 이렇게 썼어요. 학교 진짜 재미없다. 할 것도 없고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밥도 맛없다. 애들 다 시끄럽고 듣기 싫다. 수업도 듣기 싫다. 시험도 치기 싫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숙제도 하기 싫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솔직히 학교 탈출하고 싶은데 아빠한테 말할까 봐 못한다. 그냥 앞으로 일기 잘 써야겠다. 이제 첫날 한 줄보다는 나 양이 늘었으니까 좀 실력이 는 걸까 그 사이에, 아니면 여전히 뭐 중원본 하고 있으니까 뭐 더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딱 느낌이 오죠.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렇죠. 평범한 아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 수업 때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요게 더 중요한 거죠. 이 위아래로 이 100% 사이에 고고히 빛나고 있는. 그리고 사실 이게 거꾸로 갔으면 0에서 36, 50이었으면 제가 참 훌륭한 교사인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유명한 아이였고, 제가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이제 보이시죠? 본색이 드러나고 있었다. 진짜 심각한 분이요. 그냥 진짜 다 싫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약간 했던, 보면 이것도 뭐 그런 온라인 수업 출석조차도 나중에는 그냥 아예 모르겠다 안 해버리는 아이였는데, 근데 이 아이가 사실은 첫날에 이렇게 한 줄을 썼잖아요. 저는 이 한 줄이 정말 저한테는 너무 반가웠어요. 어쨌든 솔직하게 이 한 줄 써준 게 나한테 말을 건네는 그 신호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26일에 이제 이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제목도 붙이네요. 일단 오늘 학교에서 잠을 많이 자지 않았다. 왜냐하면 선생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7월 2일에는 조금 더 이제 아이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 이야기는 책에서 말하는 아이들은 그냥 가상의 아이들인데,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이제 진짜 현실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글을 못 쓰는 아이도 있지만, 사실 얘가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글을 이렇게 썼을 때 한 줄 뭐 썼을 때는 그 아이 각각의 어떤 사연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각각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하나의 통일된 방법이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나는 오늘 학교 갔다가 학교를 마치고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 물건을 사고 머리를 자르고 왔다.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태워줘서 타고 왔다. 보통 아이들 이제 일기글 이런 걸 많이 보시잖아요. 나는 뭘 했고, 나는 뭘 했고, 나는 뭘 했고. 예전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글짓기, 글쓰기 뭐 이렇게 막 섞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거 그냥 억지로 쓰는 글이라기보다는 그냥 쓰는 거죠. 선생님이 쓰라고 하니까, 또는 뭐 써야 하니까 특별한 고민 없이 내가 뭘 쓸까 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거는 조금 글이 긴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빠한테 속상했던 일, 이가은. 이것도 가명이에요. 5학년 겨울 방학식 때쯤인가, 그때 토요일쯤이었는데 엄마가 평소 때도 그렇고 모든 일은 다 엄마가 했다. 보니까 엄마가 유독 짜증이 많았던 날이었다. 아빠가 밥을 먹다가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가 저 밖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고, 확실히 거리가 있어서 아빠의 목소리가 그까지 들리지 않았다. 근데 갑자기 아빠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고, 엄마가 놀라서 달려와서 왜 그러냐고 했다. 아빠는 놀라서 밥상을 엄마한테 던졌고 그 그릇이 엄마 눈 쪽에 맞았다. 엄마는 비명을 질렀고 우리도 비명을 질렀다. 그릇 몇 개는 깨졌고 반찬들이 나 뒹굴었다. 아빠가 그래놓고 눈 맞은 거 아니라고 쳐 울지 말라고 했다. 그래놓고 지가 한 거 다 치우고 아무 일 없단 듯이 밖에서 담배를 폈다. 아까 맞았을 때는 엄마도 울지 않았는데 아빠가 나가니까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 우리들을 진정시켰다. 막내 동생이 엄마 보고 빨리 병원을 가라고 했고, 엄마도 아빠한테 같이 가보자고 했는데 막 자기만 나쁜 사람 만들고 가정폭력법 만든다고 이혼 얘기도 나왔다.
나랑 동생은 떨고 있었고 결국 엄마는 아빠랑 병원을 갔다 왔다. 그리고 나는 합창단을 갔다 왔고 내가 합창단에 있을 때 또 벽 치면서 소리 지르고 했다고 했다. 그리고 아빠는 술 마시러 나갔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는 너무 충격을 먹어서 내가 누워있으라 하고 나랑 동생들이 집을 치웠다. 그러다가 아빠가 왔는데 상 한 개를 안 치운 것이 있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한테 니는 누워있는 것밖에 안 하지? 이러면서 또 물건을 집어 던지려고 해서 원래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내가 모르고 안 치운 거라고 했는데 아빠가 처맞기 전에 가라 라고 해서 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또 아빠가 난리를 쳤고 엄마가 말로 풀었다. 있고 엄마가 눈 밑에를 맞았는데 병원에 가니까 밑에 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수술을 했다. 2016년 7월 5일. 2016년에 제가 맡았던 아이 중에서 그냥 제가 뭐 속상했던 일 한번 써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이가 이제 써준 일기 글이거든요. 써준 글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 반 아이 올해 이제 맡았던 아이 건데 부모와 아이. 엄마 아빠와 나는 너무 다르다. 나에게 게임 30분은 큰 의미가 있지만 엄마 아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 엄마 아빠는 내가 공부를 더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제 아빠와 싸웠다. 아빠는 위로해 준다고 왔지만 목소리 톤도 높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공부한 게 중학교 가서 쓸모없다고 말했다. 나는 아빠를 때리고 싶었다. 결국 화해는 했지만 여전히 화가 난다. 이렇듯 싸움이 일어나서 나는 기분이 안 좋다. 나도 엄마 아빠를 이해해야겠지만 엄마 아빠도 날 더 이해해 주면 좋겠다. 앞에 뭐 했다 하는 글하고 이제 이 글하고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마음속에 진짜 있는 얘기를 그대로 쓰는 거. 그리고 좀 솔직하게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것을 이제 글쓰기, 글 짓는 거하고 좀 다르죠. 네, 글쓰기라고 쓰기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왔지만 저는 그 앞에 있는 말에 더 끌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을 나누는 글쓰기. 도대체 어떻게 내가 아이들과 글을 통해서 좀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저는 빨간색을 요 앞에 있는데 사실은 저는 요 여기를 빨간색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쓰는 가운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 한 편으로 갑자기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계속 어떻게 쓰다 보면. 근데 우리가 글쓰기 할 때 제가 요 밑줄 그은 거는 저도 처음에 잘못 생각을 했어요. 글을 쓰면 생각이 깊어진다. 글을 쓰면 아이들이 뭐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생각을 깊게 하기 위해서 글을 쓰자. 뭐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글을 쓰자. 근데 저는 이거 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냥 쓰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자기 삶을 바로 보고 정직하게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도 깊어지는 거고 또 사람다운 마음도 갖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라는 것을 여기 와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하근데 중요한 건 이건 같아요. 이 앞에 제가 이제 글이 너무 길어서 좀 줄였는데 앞에 엄마랑 이제 같이 막 영화 보러 가다가 엄마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지갑 잃어버린 거를 이제 네 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앞에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원래 일기를 그만 쓰고 공책을 덮어야 하는데 내 속마음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쓰게 된다. 그리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요. 근데 엄마도 어딘가 기대고 싶었나 보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난다. 글을 쓰면서 화를 좀 내가 떨쳐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엄마 욕을 막 쓰다가 근데 이때까지 일기장에 내 마음을 정말 자세히 이렇게 쓴 건 처음이야 라고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사실 유도 선생님이 뭐 사람다운 마음을 기르고 뭐 사실 이 글쓰기 모임 와서 제가 배웠는데 저는 그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글쓰기를 계속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였거든요. 글을 쓰면서 뭔가 마음이 풀리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진짜 친구한테, 식구한테 못했던 그 말을 그래도 글을 쓰면서 뭔가 좀 해결해 가는 느낌?
저는 제가 이런 느낌으로 살아와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쓰면서 좀 마음을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좀 너희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를 쓰는데 사실 이 얘기를 좀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선생님들이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들한테 글을 탁탁탁탁 쓰게 하는 이런 방법이 사실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선생님도 글 써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 얘기를 빼버리면 저는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 그런 느낌? 근데 최소한 저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조금 뭐 날마다 쓰진 않아도 한번 내 속상한 마음을 글로도 한번 써보고 그 글로도 이야기도 나누어보고 풀어보고 좀 그런 느낌들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아이들하고도 글로 좀 소통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글 쓰면서 내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제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가 나한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행복한 출근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저는 10년 동안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이들하고 지내는 것도 힘들었고 좀 제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카리스마가 없잖아요. 이 애들이 요새 얼마나 드센데 이 아이들한테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힘든 상황을 이렇게 교실 일기를 쓰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되게 치유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이들하고 글쓰기 이전에 선생님들이 저는 글로 좀 이런 이유들이 좀 있어야 내가 사실 이렇게 글쓰기를 굳이 교과서 외에 있는 부분까지도 왜 아이들하고 하려고 할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가 좀 있으면 꾸준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겪은 일 쓰기를 사실 저는 제가 약간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네, 뭐냐? 어, 좀 책에서 나오는 대로 그래도 선생님들이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나도 우리 반 아이들 데리고 몇 시간 만에 애들이 글을 탁탁 잘 써내고 좀 남 보여주기에도 좀 번듯해 보이고 그래도 선생님 글쓰기 모임에 그렇게 나가신다는데 애들이 좀 글을 잘 쓰지 않아요? 이러면은 좀 내보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5학년 이제 다행히 5학년에 보면 아예 겪은 일 쓰기를 한 단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한번 내가 한 획을 그어보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각종 책과 제가 뭐 교육 과정과 논문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제가 딱 계획을 세웠어요. 9월 달부터 아이들하고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쓰기 단계가 이렇게 막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그래서 부끄럽게도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애들 계속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6학년 아이가 이거 잘 쓴 글일까? 2학년 아이가 잘 쓴 글일까? 내가 3학년 아이들하고 글쓰기 할 때 최소한 뭘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나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단계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쭉 세우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죠. 얘들아, 선생님이 계획을 딱 세웠거든. 너희 한번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제 의욕에 불탔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한 번쯤은 이런 방법들을 좀 경험을 해보면 늘 이렇게 체계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단계 있잖아요. 뭐 구상하기, 그리고 뭐 다발짓기, 뭐 표현하기, 고치기 이게 5단계가 나오는데 요 단계를 한번 제대로 쫙 경험하면 이게 약간 몸에 배어가지고 그 다음 일기 쓸 때는 자동화가 착착착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야심차게 시작했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너희도 글 보는 눈이 있어야 되니까 좋은 글이 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여기 이 틀은 제가 그 패들렛 연수에서 여기 오늘 오셨던데 김성규 선생님이 이렇게 교과서를 좀 교육과정을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떼신
저도 주어진 시간 안에 해보려고 이렇게 분석을 나름대로 해서 묶을 건 묶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좋은 글 3가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좋은 글이란 선생님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본 글 같을 거예요. 전국의 어느 교실에 가도 이런 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요일 피곤하고 월요일은 짜증나고 빨리 방학이 오면 좋겠고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났던 거 한마디. 이게 좋은 글은 아니죠. 예. 알맹이가 있는 글이 좋은 글이다.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투적으로 그냥 하는 거 말고 진짜 내 마음에 절실한 거 그런 게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 하나만 딱 써라. 그리고 두 번째, 평범한 일이나 생각을 좀 솔직하게 써라.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얘가 새로 나온 맛 주스 이거 먹어보고 쓴 거거든요. 이런 것도 쓸 수 있는데 아이들은 꼭 어디 좋은 데 가야만 그리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얘들아 이거 평범한 일이나 그런 생각도 솔직하게 써야 하고 이런 것들이 너희가 너희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란다. 이때는 막 이런 말도 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아이들한테도 장면이 좀 또렷하게 드러나서 누가 읽어도 좋은 글, 설명하지 않는 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노란색 부분 이제 엄마 잔소리하는 건데 보통 애들이 이렇게 써요. 엄마 잔소리 너무 싫어. 근데 그 잔소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보면은 엄마가 자고 있는데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데 나오면은 세수해라고 하고 세수 다 하고 나면은 로션 바르라고 하고 로션 또 다 바르고 나면 빨리빨리 옷 안 입나. 이렇게 잔소리하는 장면을 좀 그대로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 아이가 어떤 잔소리를 듣는지 그 장면이 다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런 게 좋은 글이니까 이거 잘 기억했다가 자 너희 쓰는 거야. 이거 이 과정을 이 단계대로 쓸 거야. 그리고 이거 수행 평가로 들어가니까 잘 써야 되겠지. 제목도 정해줬어요. 너희 살아온 그 자라온 이야기 중에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제가 바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때는 몰랐어요.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잘 몰랐는데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어떻게 쓰는가가 겪은 일쓰기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얘들이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뭐가 좋은 글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잘 쓸 수 있도록 안전하게 틀을 주면서 최소한 요 칸까지는 이 정도 내용을 넣고 얘들아 요 칸까지 이 정도 내용을 넣고 그리고 이게 넣기 힘들면 이런 예시가 있으니까 요거랑 비슷하게 써보고 교과서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하면 되고 근데 어떻게 쓰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쓸까? 네. 무엇을 쓰는가? 진짜 내가 쓰고 싶은 그거 하나, 그거 찾아내는 거. 사실 이게 처음이자 좀 제일 중요한 단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이거를 끝내고 나니까 들었고요.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과서 자체가 그러니까 무엇을 쓰는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교과서도. 자꾸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이 어떻게를 우리가 꼭 가르쳐 줘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주니까 왠지 이때 이걸 안 가르쳐 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입니다. 설명하는 글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틀을 딱 나눠놓고요. 여기 말풍선 옆에 처음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중간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설명문에서 뭐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넣어라라고 되어 있고요. 3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논설문. 역시나 이것도 예상 독자는 어떤 내용을 궁금해한다. 그리고 내 주장을 어떻게 전달할 건지 근거 3가지를 정하는데 그 근거를 어떤 방식으로 사실 제가 6학년 하면서 논설문 쓰기 할 때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뭔가 틀. 아이들이 좀 더 여기에 갖다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 근데 제가 이 중학교 교과서를 저희 아들이 중학생이어서 제가 우연히 봤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중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일을 좀 내가 흉내 내면서 내 스스로 만족해 하고 있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틀을 주었을 때 사실은 3분의 1은 따라왔어요. 잘 쓰는 애들. 근데 솔직히 그 글이 재미는 없었어요. 뭔가 내 마음을 울리는 글들은
이런 형식에 전혀 맞춰지지 않는 아이들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초등과 중등과 글쓰기에서 결국에는 차이는 이거 아니었나. 우리는 무엇을 쓰는가, 쓰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주고 그냥 그 정도만 심어줘도 어떻게는 이 아이가 크면서 중학교 가면 더 자세하게도 배울 수 있는 거를 너무 우리가 미리 땡겨서 하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었고요. 교과서 자체가 보면은 설명문, 논설문 같은 경우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자꾸 뭐 자료를 갖고 와서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료를 가져오는 순간 아이들 삶의 주제를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논설문 6학년 때 쓰라고 했을 때 우리 반 아이가 주제가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큰 거 보고 나서 부모님들이 향기가 좋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화장실에 가서 이제 큰일을 보고 나오면 부모님들이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서 언니 뭐 큰 거 봤네 냄새 좋다 막 이런 막 근거를 논설문으로 썼는데 그게 뭐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 자료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자꾸 뜨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중요한 글감 찾기 그냥 자유에 맡기면 되나? 제일 어려운 말이잖아요. 자유가 제일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효덕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일 좋은 건 자유지만 아이들한테 맡기면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애들이 진짜 정말 글의 세계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글감 찾기 공부는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진짜 내가 보고 듣고 한 거 다 글감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심어주면 되는데 저희 아이도 그런 말 하거든요. 엄마 그런 거 일기 쓰면 안 돼.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얘가 엄마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뭔가 특별한 일만 자꾸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중학년쯤 되면 3, 4 때는 이때부터 애들이 좀 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릴 필요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자신감을 좀 심어줘야 되고 이제 고학년 5, 6학년 되면 더 이상 잘 먹고 잘 논 이야기에서 좀 벗어나요. 맨날 아이들이 제일 재미없는 얘기가 그거라고 하셨거든요. 해외여행 갔다 온 이야기. 그래서 고학년들은 조금 좀 가치 있는 글감이 좀 사람다운 마음, 어려운 이웃을 내가 생각하고 보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글감 찾기 공부는 이효도 선생님이 제일 좋은 방법, 가치 있는 글감을 쓴 글을 계속 읽어주는 것. 그 뒤에 보면 글 나누기 제가 하는 거 나오는데 저는 알게 모르게 그걸 실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이들하고 그래서 글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설명에서는 절대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런 게 좋은 글감이야.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반에 보면 그런 거 써오는 애가 있으니까 그 아이 글을 계속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게 가치 있는 글감이구나. 그래서 형식은 우리가 조금 부담을 덜어놓자. 중학교 가면 정말 더 잘 가르쳐준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지만 초등에서 최소한 해야 되는 것들은 저는 이거는 해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3학년, 4학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소한 문장과 문단에 대한 생각 정도는 아이들이 요거는 한두 시간 정도만 딱 시간 잡아서 해도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장은 진짜 이렇게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특히 글을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일수록 계속 말이 중언부언돼요. 진짜 마침표 없이 계속 쓰는 글 그리고 불필요한 접속사 그리고 그래서 뭐 왜냐하면 이런 것들 그리고 주어하고 서술어가 서로 어울리지가 않아.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단. 문단에 대한 개념이 사실 어른들도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생각의 덩어리가 문단이니까 문단을 나누지 않는 아이들 글을 못 씁니다. 이거 구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는 사실 굳이 문단을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왜 장면 딱 붙잡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겪은 일쓰기 줄거리라는 거는 어떤 긴 이야기의 흐름인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셋째 시간에 있었던 일이 사실 쓰고 싶어요. 오늘 학교에서 셋째 시간에 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쓰느냐? 아침에 일어난 것부터 써요. 그냥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애가 처음에는 의욕이 불타 썼는데 한 2교시까지 썼어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3교시를 쓰고 싶었지만 3교시는 아예 못 쓰거나 아니면 그냥 3교시에 뭐가 있었다. 끝. 이렇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단을 나눈다는 거는 최소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쓸까? 내가 진짜 쓰고 싶은 부분이 3교시라면 2교시부터 써야 되는가? 아니면은 3교시부터 바로 써야 되는가? 그리고 이야기 끝은 3교시에 끝나는 이야기인가? 이게 조금 더 이어지는가? 최소한 그 정도의 아이들이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문단을 나눈다기보다는 내가 진짜 쓰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크게 몇 가지 정도가 있었다.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논설문, 설명문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정도 수준에서 아이들이 문단을 조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초등에서는 해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글쓰기에 MSG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요거 딱 한 번만 가르쳐 주면 진짜 반에서 좀 기적이 일어나요. 뭔가 글을 3줄, 4줄밖에 안 쓰던 아이들이 갑자기 좀 잘 써요. 네, 그래서 겪은 일 쓰기에 좀 가장 핵심적인 거 요령 3가지를 아이들하고 딱 1시간만 이야기해주고 써봐라 이러면 각 반에 글쓰기 영재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제 보여주면서 되게 나를 훌륭한 교사처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진짜 쓰고 싶은 거 글감 하나만 딱 잡아서 써봐.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래서 글감 하나만 잡은 거 하고 글감이 여러 개 있는 거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던 거 무엇 했고 뭐 했고 뭐 했고와 딱 하나만 붙잡아 쓴 거 비교 금방 되거든요. 그런 거 하나만 잡아 써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실 육하 원칙에 맞춰서 최소한 써야 하는데 제일 안 쓰는 게 아이들이 때하고 장소예요. 언제 있었던 어디서 있었던 그래서 때는 보통 오늘이라고 하는데 오늘보다는 조금 더 좀 한정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밥 먹을 때인지 아이들이 제일 인식이 빠른 게 밥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침밥 먹기 전이냐 아니냐 점심 먹기 전이냐 아니냐 뭐 저녁 때도 저녁 먹기 전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조금 더 그리고 장소도 뭐 학교보다는 학교도 넓잖아요. 교실이냐 뭐 교실 안에서도 사물함 쪽이냐 뭐 앞쪽이냐 네 자리냐 뭐 이런 식으로 이 때와 곳을 쓰는 그 순간 장면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겪은 일 쓰기 서사문은 어쨌든 그 장면이 드러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 장면이 드러내라 이러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때와 장소를 좀 밝혀 써봐라.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주고받은 말을 살려 써라 이러면은 아이들이 확실하게 좀 장면을 붙잡게 돼요. 뭉뚱그릴 수가 없잖아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래서 요 3가지를 좀 가르쳐 주면서 요 3가지가 잘 드러난 글을 좀 읽어주고 나면 아이들이 조금 달라진 글을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 반 아이들 글을 다시 또 읽으면서 누구누가 이 부분을 참 잘 살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아이들이 조금 더 잘 듣고 이렇게 따라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번째 좀 꾸준히 해야 할 일, 요 부분에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 당장은 아이들이 잘 써요. 네. 근데 이게 좀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좀 아이들 글이 더 이상 발전이 없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글이라는 글이 딱 한 번에 뭔가 다 되는 건 없거든요. 저는 글쓰기라는 것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평소 생활과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과 그리고 내가 뭔가 하는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내가 꾸준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그 첫 번째가 서사문, 설명문, 감상문을 좀 일단은 교사는 알고 있어야 한다. 네. 근데 서사문이 겪은 일쓰기고요. 설명문이 이제 뭔가를 정리해서 말한 거. 이게 설명문이고 감상문은 진짜 감상을 쓴 건데
사실은 저도 이 공부하기 전에는 설명문 하면 이게 딱 떠올라요. 뭐 곤충 구조 설명하기. 그래서 막 첫째, 둘째, 셋째. 근데 그것도 설명이지만 이런 것도 설명이거든요. 네 마음을 좀 설명해봐. 이렇게 했을 때, 나 요즘에 조금 좀 우울한 것 같아. 좀 슬픈 것 같아. 이거는 내 평소에 슬펐던 그런 일들을 내가 요약하고 뭔가 정리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제 텔레비전 보다가 이유 없이 막 눈물을 흘렸어. 어제 밥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갑자기 좀 슬픈 마음이 들었어. 이런 게 구체적인 거잖아요. 이 구체적인 여러 사건들을 나는 나 우울한 것 같아. 라고 딱 정리, 요약한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설명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대체로 이거를 완전 뭉뚱그렸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봤던 연서의 글 같은 경우에 일요일은 정말 피곤하다. 그리고 월요일이 다음 날이라 뭔가 좀 짜증난다. 나는 월요일이 무섭다. 솔직히 월요일은 너무 피곤하다. 한 주를 시작하는 요일이라 그런 것 같다. 곧 있으면 방학이라 신나기도 하지만 요즘 피곤해서 기분이 나쁘기도 하다. 빨리 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갑작스럽지만 며칠 전에 쓴 글쓰기처럼 학교에서 폰 사용을 허가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은 이 아이의 어떤 생각, 감상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일단 뭔가를 겪었기 때문에 썼겠죠. 그것도 들어가 있고, 근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예요. 나는 피곤하다 생각하고 좀 짜증이 나고. 근데 이제 교사가 얘가 뭔가 지금 자기 감정을 뭉뚱그려서 설명했구나. 이 설명을 조금 구체적인 장면으로 또렷한 장면으로 조금 드러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이 아이랑 뭔가 이야기를 글쓰기 지도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이거를 게 쓰고 싶은 거야. 아니면은 좀 월요일이 무섭다라는 그게 쓰고 싶은 거야. 아니면 방학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가 진짜 하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학교에서 폰 사용을 좀 허가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네가 하고 싶은 말이야. 글감을 하나만 좀 붙잡아서 좀 써볼래?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너 피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뭐 저녁 먹고 나서부터였어? 아니면 아침밥 먹고 나서부터였어? 뭐 이런 거. 그러면은 근데 그 생각을 집에서 한 거야? 아니면은 뭐 어디 놀러 갔다 와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 거야? 요렇게 가르쳐 아니면은 또 이제 주고받은 말로 하면 더 확실하죠. 근데 피곤하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지? 그때 뭐 엄마가 너 내일 월요일인데 학교 갈 준비했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내 마음의 부담이 뭐 이런 식으로 요령을 가르쳐 주고 나면 이제 조금 글이 살아날 확률이 높은데 근데 이거 해보시면은 또 엄청난 복병이 드러납니다. 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생각이 안 나요.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생각이 안 나요. 어디서 그런 말을 했니?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난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거는 진짜 얘한테 절실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떠오른 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너 진짜 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지금 너한테 제일 뭐 쓰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애가 사실은 저는 뭐 그거를 한 번 더 써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그냥 선생님 솔직히 쓰고 싶은 것도 없고요. 그냥 늘 비슷해요. 사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쓸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어른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선생님 어제 학교 쓴 일 중에 제일 떠오르는 거 한번 써보세요 하면 뭐 비슷한데요. 늘 가서 아침에 일어 가가지고 가기 싫은데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뭐 공부하고 갑자기 일이 폭풍처럼 밀려와서 일하고 나면 집에 가면 또 비슷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소한 거라도 되게 그거를 내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내가 내 삶을 조금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좀 마음을 쏟고 기울여야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텐데 그냥 이게 차창 밖에 차 타고 가면 차 밖에 그냥 풍경 지나치듯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쓸 거리가 진짜 없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들에게 좀 글감을 잡는 눈과 좀 힘을 좀 길러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앞에서 돌아가는 내
일상을 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이 일상을 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좀 그런 일들이 조금 꾸준하게 되어야만 이게 바탕이 돼야 쓰고 싶은 거를 붙잡아내고 쓰고 싶은 게 생겨야만 아이들이 어떻게든 글을 써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초등에서 겪은 일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는 그 정도만 해도 좀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반에서 글 잘 쓰는 아이가 무조건 3분의 1 정도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지도 하나 안 하나 너무나 잘 쓰는 아이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얘를 뭐 손을 대기가 힘든 아이들, 진짜 꾸역꾸역 써낸다?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조금 가르쳐주면 좀 잘 따라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항상 만나니까 우리가 좀 갈피를 잘 못 잡는데, 저는 그냥 이제 초등 교사로서 아이들이 좀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잖아요.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저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하고 내가 식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1년을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 있으시니까 오셨는데 이런 꾸준히 해야 할 일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바탕이 되어야만 좀 그런 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이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이제 내가 수업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처음에 왜 하는가 이것부터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쯤 되면은 선생님 중에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좀 내가 올 때가 아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아, 여기가 내가 찾던 곳이었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두 개 다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교사로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글 쓰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 어차피 글쓰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니까 어떤 실력을 좀 길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방법이 필요하고 뭐 어떤 특별한 비법도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글쓰기에서 좀 아이들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다. 그렇다면 사실은 방법을 했을 때 뭔가 좀 부족하다고 항상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소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꾸준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아이들이 한 줄 써온 그 글에서도 그 아이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좀 그런 좀 눈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제가 10년을 되게 헤맸거든요. 어찌 보면 그 이상도 헤매었는데 제가 그때 헤맸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목적이 되게 불분명했습니다.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아이들 글을 이렇게 막 써오고 나누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뭔가 좋은 선생님 같기도 하고 저렇게 깊은 이야기를 아이들이 털어놓는 선생님은 되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내가 이거 왜 하지라는 고민 없이 이 방법 따라해보고 정방법 따라해보는데 따라해보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제가 참 욕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하고 싶으면 사실 소통 자체만 만족했으면 되는데 아이들이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써왔다는 거는 어쨌든 저하고 이야기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 처음 시작은 소통인데 중간중간에 근데 얘들이 맨날 한 줄만 쓰네? 뭐 두 줄만 쓰네? 뭐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왜 글쓰기 글이 왜 안 나아지지? 대표적인 게 저는 아침 글쓰기 두 줄 쓰기였거든요. 제가 초창기에 저도 따라했어요. 따라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신났어요. 근데 한 석 달 하다 보니까 내가 시들한 거예요. 제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근데 얘들이 3월에도 두 줄 쓰더니 뭐 6월에도 두 줄밖에 안 쓰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꾸준하게 썼는데 뭐 일기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네?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소통으로 시작해놓고 소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느 순간 좀 글이 좀 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막았던 거는 세 번째였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아이들하고 내가 글을 쓰고 뭔가 뭐 마음을 나누고 뭔가 방법이 있다. 나는 아직 그걸 모른다. 그래서 얘들이 저러는 거다. 그리고 나는 아직 방법을 모르니까 일단 올해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로 저는 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 지금 글쓰기가 뭔가 좀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쨌든 1, 2, 3번 같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좀 알고 나니까 되게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 지금 헤매더라도 이게 절대 내가 몰라서 헤매는 게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근데 제가 그래도 계속 했거든요. 뭔가 아이들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왜 내가 그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을까? 그래도 계속 애들하고 좀 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아까 글감을 이제 찾게 하는 가장 좋은 공부가 계속 그 좋은 글감을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뭔가 내가 글쓰기를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일단 이 글을 아이들하고 내가 어떻게 나눠보지? 그리고 또 나누는 거에 또 초점이 맞춰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뭔가 자꾸 이거 읽어줄 만한 글인가? 아닌가? 또 이렇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했지만 애들이 한 줄을 써와도 거기에는 그 아이가 뭔가 나한테 일단은 이야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뭔가 무의미해 보이는 글이라도 일단은 이 아이는 먼저 나한테 말을 걸어준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출발하려면 내가 그 아이 이야기를 좀 들으려는 마음이 필요한데 저는 자꾸 뭔가를 쓰게 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진짜 애들 글 써봤는데 모르겠다라고 뭐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너무 막막하다. 사실은 저도 이게 막막해서 아이들하고 글 나누는 길을 망설였는데 그냥 요 정도만 생각해도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마음으로 썼을까? 뭔가 진짜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어쨌든 글 쓰기보다는 어떤 그 글을 내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먼저인 것 같고 이야기를 나누기 그 앞에는 어떻게든 내가 말이든 글이든 이 아이의 이야기를 내가 일단 듣기 시작한다. 그런 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뭐 글을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해봤던 것들인데 그냥 사진만 보면 아실 거예요. 같이 뭘 해보고 같이 뭐 붙이고 개인 문집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뭐 틀 받아가지고 아이들 쓴 글 서로 모둠끼리 읽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작은 책자도 만들어서 이거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이거든요, 선생님들. 근데 신기한 건 아이들이 진짜 1년 지났을 때 이걸 기억을 해요. 저도 이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1년에 한 번만 해도 기억이 남는 일이지 않나. 그리고 이거는 그때 코로나 때 다 떨어져 있으니까 모둠에서 못 나누니까 그냥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정말 초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애들이 글을 읽고 나누고 합니다. 열심히 읽고 있죠, 다들? 그리고 뭐 아이들이 쓴 걸 가지고 시간이 없으면 포스트잇에 그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거는 그때 제가 서로 속상한 일, 우리 이야기 해보자 하고 누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 포스트에 붙여봐 이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성민아 우리 엄마도 그래. 엄마한테 이유 얘기하면 말 대꾸 한다고 그런다. 막 이런 것들. 사소해 보여도 아이들이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고요. 또 잘 쓴 아이 글 있으면은 이런 것도 해줘요. 같이 이제 긴 글은 읽을 수가 없으니까 프린트 해가지고 이게 뭐였냐면은 그 어떤 아이가 자기가 3학년 때 왕따 당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처럼 쭉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동의를 받고 아이들하고 나누자. 근데 그 얘가 선생님 그럼 제 이름 가명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가명으로 썼는데 다 아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우리 작가한테 힘을 주는 말을 한번 써보자. 애들이 선생님 욕 써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뭐 남을 해치는 욕 아니니까 괜찮다. 얘가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선생님 이 종이 저한테 꼭 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받아가더니 되게 애가 좀 치유받았다? 그래서 제 약간 여기서 좀 MSG를 치자면 되게 얘가 좀 자기 표현이 없는 아이였는데 요거를 기점으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많이 이야기도 하게 됐고 이런 활동을 하면은 반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 이 아이 일을 내 일처럼 막 분노해주고 흥분해주고 공감해주고 좀 그랬던 느낌이 들고요. 요게 제가 그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이렇게 샐러드가 한 접시 나오고요. 메인 요리 이렇게 검색하니까 스테이크 요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앞부분에 그 여러 가지 글쓰기 방법들이나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 저는 그 책들이 뭐 무의미하다. 저 책은 뭐 방법만 가르치는 거니까 뭐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저도 몇몇 책은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책들도 그렇고 결국 그의 역할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내 전체 요리 에피타이저. 그러니까 갑자기 시작하려고 하면 되게 막막하니까 시작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 정도. 근데 그거를 내가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배가 부르지가 않잖아요. 뭔가 실망스럽잖아요. 그 메인 요리는 이제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작은 이런 방법과 이런 책으로 시작을 또 나만이 찾을 수 있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사실 원래 이 연수를 준비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모두에게 다 만족시키는 저는 그런 요리를 내가 쫙 차려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준비하면 할수록 아 내가 진짜 잘못 생각했다. 정말 이런 말 제일 싫은 말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나한테 맞는 방법을 내가 찾아야만 그걸 꾸준하게 또 내 나름대로 할 수가 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방법들은 정말 시작하게 해주는 그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를 꼭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 글쓰기 그 미진이 이야기 기억나시죠? 첫 한 줄 써왔던 애. 걔가 여기 보면 2021년 10월 20일이잖아요. 올해 10월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중학교 올려 보내놓고 나서도 제가 생각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진짜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학교에서 면담하기 과제가 있는데 제가 선생님이 꿈이라서 선생님 면담하고 싶다고.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얘가 진짜 학교 다니면서 진짜 그 유명한 아이였고 선생님들 속을 썩일 대로 썩였던 얘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아이랑 뭐 적극적으로 어떻게 글을 쓰고 하진 않았거든요. 얘가 써오는 글을 가지고 이 아이와 조금 꾸준하게 마음을 나누면서 뭐 일기장에다가 뭐 제가 쓰고 싶은 말씀 쓰기도 썼고 그냥 뭐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냥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냥 이 아이가 이렇게 해줘서 저는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 요거는 또 2021년 5월 6일에 제가 학교로 편지 한 통이 왔는데 2017년도 6학년 할 때 아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거든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하얀 거짓말 정보미. 우리 선생님은 하얀 거짓말을 잘한다. 수요일마다 글을 써서 가져가면 항상 이렇게 말한다. 너 글 잘 쓰는데 이거 조금 더 고치자. 의심이 들지만 다시 고친다. 근데 윤지도 그 말을 들었다고 한다. 우리 반 다 글 잘 쓴다는 소리는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다. 네, 2017년 12월 13일 얘가 보면 선생님을 하얀 거짓말쟁이로 만든 봄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때 제가 좀 이제 의욕이 불타가지고 애들이 오면 들어주고 마음 읽어줘야 되는데 보셨죠? 여기 글 고치자. 제가 진짜 이때 이렇게 서툴렀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그거를 되게 좀 마음에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얘가 문집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해마다 아이들하고 문집 만들어 줬는데 얘가 그때는 그냥 재밌었는데 그때는 이거 선생님이 글 쓰라고 해서 너무 싫었는데 지금 요즘에 한 번씩 보면 그냥 자기도 너무 좋고 재밌고 요 가운데 준서가 쓴 자기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글을 쓴 거거든요. 준서가 쓴 시인데 엄마한테 화내고 나오는 길, 엄마가 뒤에 서 있는 게 느껴진다. 엄마 죄송해요. 사실은 이 준서란 아이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하라고 하면은 진짜 할 말이 너무나 많은 아이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보고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얘가 진짜 좀 반항이 굉장히 심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얘가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쓴 시가 저도 그때 되게 마음을 울렸는데
아, 얘들도 마찬가지구나. 그거를 그냥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막 그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선생님들 마음을 나누는 일이 꼭 이게 그 해에 어떻게 나한테 결과처럼 돌아오고 막 그러지는 그렇다고 장담은 못 하겠는데 그냥 이런 것들이 씨앗처럼 심어져서 뭐 이후에라도 또는 꼭 아이들 떠나가지고 저도 일단 제가 먼저 얘들하고 지내면서 되게 좋고 행복했거든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반 이제 남학생인데 앞에 뭐 영어를 엄청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지가 또 썼어요. 대충 보면 죽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일기 보지 마라. 이건데 근데 저 이 한 줄에 제가 너무 막 감동받은 게 선생님 빼고라고 돼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얘는 내가 당연히 검사하니까 쓴 걸 수 있지만 저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보면 죽는다고 이렇게 경고를 엄청나게 써놓은 이 일기장에다가 근데 선생님은 괜찮아라고 써준 이 마음이 아마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 다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자기 마음을 참 나한테 내 보여준다라는 게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사실 아이들은 이런 정도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글 쓰는 거, 뭐 글 나누는 거 너무 어려워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내가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지 아이들은 이미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와 글을 나누고 글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네, 여기까지고요. 좀 부족한 점도 되게 많고 중간에 줌도 한번 끊기고 했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좀 다시 한 번 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되게 좋았고요. 바라면서 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떠오르셨을 것 같고, 또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느낀 점이나 떠오른 생각 같은 거는 저희 설문을 준비했거든요. 설문에 써주시거나 채팅방에 써주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지금 한 5분 정도? 네, 설문 쓰고 뭐 채팅 쓸 시간 5분 정도 사이에 채팅방에 써주시면 강사님께서 질문들 보시고 어, 대답하실 차례 생각하셔서 먼저 편하신 것부터 대답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문지를 구글 설문으로 만든 거 채팅방에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 들어가시면 이제 배움터에서 네, 좋았던 점이나 아니면 하시고 싶은 이야기 쓰실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어, 저희 모임 소개도 이 시간에 잠깐 하자면 들어보셨다시피 한 20분 정도 들으셨을 때 이게 나랑 맞다 아니다가 아마 가려지셨을 정도로 저희 모임은 색깔이 되게 또렷한 모임이죠. 네. 아이들 삶에 모든 관심이 가 있고 그 밖의 것들은 되게 덜 중요하게 여기는 모임입니다. 근데 이 모임의 방향이나 결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 아이들 삶을 가꾸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모임에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설문에 답변 남겨주시면 저희 모임에서 안내 문자를 드릴 겁니다. 네, 그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혼자 가면 오래 못 갈 가능성이 높죠. 네, 설문 작성해 주시고 네, 궁금하신 점은 채팅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설문이 다 열리시겠죠? 어, 제가 네. 제가 구자영 선생님께 DM으로
잠깐만요. 네. 개인 메시지로 한 분께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설문 잘 안 들어가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원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시간을 했는데, 보통 제가 질문하라고 하면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서 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면, 글 나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다 읽어주느냐, 읽어주면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느냐. 제가 지금 이제 5학년, 6학년 하니까 이제 저학년들은 읽어주면 난리가 나요. 막 서로 가져와서 야,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인데 고학년들은 조금 다르죠. 고학년들은 읽어주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맞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경험상 그 읽어주는 수준이 저는 그냥 우리 반 아이들의 그 마음을 나누는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는 얘들아 너희 거 비밀은 지켜줄 거니까 그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는 별표 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점점 그 별표가 늘어나는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별표 치는 내용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바닥 쓰는 아이가 별표를 치면서 점점 세 줄, 네 줄로 줄어드는 또 그런 신기한 경험도 했거든요. 아까 제가 그 읽어줬던 글들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제가 복직하면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다 읽을 거니까 그 비밀 이런 거 쓰지 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때는 제가 이게 좀 감당이 안 돼서 안 읽어줬던 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하고 읽어줄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좀 써요. 선생님 이거 읽어주지 마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살짝 물어봐요. 근데 야, 이런 부분들은 나 진짜 너무 나누고 싶은데 준비되면 말해줘 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네 이름 살짝 빼면 안 될까? 근데 애들이 알아요. 내 이름 빼세요 해도 공책 들면 알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그냥 글을 처음에 저는 그냥 가벼운 글부터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3월 첫날부터 그냥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우리 반은 글 나눈다? 무조건. 사실 애들이 그런 나눠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나눠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괜히 두려워하는데 하다못해 국어책에 있는 글이라도 나누기 시작하면 조금 나눈다는 거에서 조금 더 잘하는 게 많아서 꼭 나누면 좋겠다. 그렇죠. 네, 제가 쓴 일기도 네, 나눈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제가 쓴 글은 공유가 안 됐는데 그냥 조금 이건 정도는 아이들하고 나눌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하고 그때 캠핑 가서 싸운 이야기 애들한테 야 월요일 아침에 한번 제가 읽어주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비슷하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선생님도 부부싸움 하는데 솔직히 그때는 되게 속상한 마음 이런 마음 드는데 그런 거? 네, 그런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되게 가깝게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협박처럼 누구가 어제 떠들었던 거 내가 일기장에 다 써놨거든? 막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허걱선이 그런 것도 써요 이러거든요. 그렇지 그럼 나도 거기다 막 쓴다 막 욕할 건 욕하고 막 이런 애들이 이렇게 네. 네. 일상 글쓰기를 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글쓰기 선생님들 보면은 다른 반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누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선생님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니까 너무 그 싫어하는 아이들 이야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쌤 싫어요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약간 느낌이 있어요. 진짜 싫어서 싫은 아이가 있고 그냥 약간 부끄러워서 싫어하는 아이가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일상 글을 나누기가 어려운 아이들은 그냥 저는 가벼운 글부터
그냥 이거는 아예 나누는 글이야라고 생각하고 나누다 보면 조금 그런 재미를 알 것 같고, 저는 글 나누기 전에 말부터 좀 나누는 연습하면 조금 나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글에 초점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은 게, 어차피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이 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때로는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음악이 편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림이 편하신 분들도 있고, 뭐 춤이 편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내가 그걸로 소통하는 내 경험이 있으면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소통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특별한, 저는 예체능 기술이 없어서 저는 글로 내가 소통하는 이 경험, 느낌이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 아이들하고 주말 지낸 이야기를 한 5분, 10분씩 모둠끼리 시키고, 그러면은 모둠에서 재밌었던 이야기 발표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또 말 잘하는 애가 발표해주면서 되게 재밌게 발표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그렇게 일상을 나누는 경험들이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아이들이 글을 읽는 게 조금 좀 부담이 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꾸 글에 매몰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게 목적이면, 우리 반 아이들이 글 읽는 거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방법 중에서 나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연구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같이 학교에서 겪은 일 쓰면 글감을 잡을 때 1교시, 2교시 이런 수업 시간으로 나뉘는데 어떤 특별해서 전체가 공감하는 게 힘든 것 같다. 예를 들어 그림이가 방학개비를 잡으니라 할 때 그림이 안 친한 사람도 있음. 교실 공부에서 답답한 마음에 음, 꼭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나는 공감을 못하는구나가 공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글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안 친한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전혀 관심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뭐 그런 것들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아이 글에 모두가 다 공감해주고, 사실은 그런 거 써. 얘는 심각한 내용인데 그 아이가 가볍게 툭 던지는 수도 있거든요. 너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저렇게 좀 찌질하네라고 상처 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또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뭐 내가 이렇게 글을 나누어서 아이들이 다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은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사실 글 읽어주다 보면 아이들이 지 혼자 딴짓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안 있는데, 그래서 약간 요령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글 나누는 시간 딱 10분, 딱 5분. 그러니까 나는 좋으니까 1시간 듣고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이제 봐가면서 조절해 가시면 되는데, 제가 계속 하는 말이지만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으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방법을 연구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없으면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지만 내가 진짜 이걸 왜 하지? 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문제들은 꾸준하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자기한테 맞는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강사님, 그 설문으로 들어온 질문들도 말씀드릴게요. 네, 네. 어, 좋았던 점 굉장히 많이 써주셨는데요. 먼저 궁금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시간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시고 답글을 쓰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운영이 어렵더라고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교실에서 글쓰기 활동을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아침 활동에 뭐 하고, 나누긴 언제 하고, 이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시다는 질문 좀 있었습니다. 음, 저가 사실은 막 그렇게 열심히 체계적으로 하질 않아서 그냥 최근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방법은 일단은 내가 이거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좀 찾으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글쓰기 선생님들마다 방법이 다 달라서 예전에는 다른 선생님들의 좋은 방법을 듣고 일단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정말 잘하신 선생님이 애들 좋은 글이 있으면 그냥 그 수업 시간 다 쓰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근데 저는 해보니까 그 방법이 저한테 너무 안 맞았어요. 저는 진도에 대한 압박도 있는 사람이고, 뭔가 우리 반에서 안티를 거는 아이가 나오면 제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수업 책에 없는 건데 왜 해요? 라든가, 아, 선생님, 그냥 진도 나가지요. 막 이런 말 하면 갑자기.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찾는데, 제가 찾은 시간은,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한다. 그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아침 활동 시간이 저희 학교는 20분이 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하는 국어 시간을 이용해서 하려면 아까처럼 그 올해만 특별히 제가 이렇게 모은 시간인데 제일 좋은 거는 나한테 부담 안 가는 시간. 그래서 저는 아침 활동 시간에 금요일마다는 시 읽고 나누는 시간, 시 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5분, 10분? 처음에는 제가 뭔가 대단한 시간을 써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애들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저도 적응했고. 그래서 그냥 딱 5분, 10분 정해놓고 이때는 무조건 한다. 그래서 글 읽어주는 시간, 뭐 쓰는 시간, 저는 그 정도를 제가 시간을 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간은 많습니다. 네, 거기 또 질문이 어, 일상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사랑을 담아서 바라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되는 걸 물어보셔가지고, 일단은 그냥 아이들 글을 계속 읽어 주시면은 그냥 애들이 알아서 찾아요. 그냥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일상을, 사랑을 담아서 바라본다라는 게 사실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예전에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담아서 바라보는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글만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애들이 그런 글만 써오는데 뭔가 약간 맨날 그 길가에 숨어 있는 잡초를 보고 계속 애들이 글을 써오는 거예요. 아니, 맨날 잡초를 찾아서 글을 써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나도 모르게 이런 글이 좋은 글이라고, 사랑을 담은 글이라고, 일상을 소중하게. 그래서 그냥 자꾸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희 그 삶을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애들도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이들이 그렇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구장창 읽다 보면 선생님도 느낌이 오고 아이들도 느낌이 온다. 강사님, 바라는 점 중에 네, 오늘 보여주신 PPT 화면 네. 자료 공유가 혹시 될까요? 라는 물어보시는 게 있었습니다. 어,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될까요? PDF로 변환해서 저장하신 다음에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그게 네. 좀 시간이 걸리시면 다음 월요일 배움터 때 나눠주셔도. 네. 꼭 짜고 치는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월요일, 제가 아까 저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시 지도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시 쓰기. 왜냐면은, 일기는 그래도 저한테 편안한 형식이었는데, 시는 제가 써본 적이 없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는 특별한 거. 시는 뭔가 알지 못하는 말을 써야 되는 거, 뭐 이런 거였는데, 배우기는 배웠는데 저 애들한테 말은 하지만 제가 그 느낌을 모르니까 뭘 못 쓰게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일단 나부터 써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막막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냥 일상에 있는 거 써. 근데 내가 막상 그걸 시로 쓰려고 하니까 와 너무 막막한 느낌. 그런데 제가 그 감을 잡고 난부터는 아이들하고 시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시쓰기 지도 더 잘하시는 분 월요일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월요일 연수는 제가 정말 강추하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꼭꼭 들으시고 일단은 제가 그 자료는 월요일에 그럼 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어, 네. 그 김지현 선생님께는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월요일 다른 약속이 있으셔서. 네.
재정 선생님 혹시 채팅방에 올라온 그 궁금한 점들 중에 다 다뤄주셨나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그 재정 선생님 한번 살펴보시는 동안 선생님들이 좋았던 점 써주셨던 거 몇 네, 개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써주셔서 다 나누기엔 시간이 없고 제가 그냥 어, 몇 개만 이명진 선생님께서는 실천을 해보신 경험을 따뜻하게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경희 선생님께서는 저도 글쓰기를 오래 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더욱 좋았습니다. 반소리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글을 가져와서 설명해 주니 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구민 선생님께서는 화려하기보다 깊이 있는 연수, 삶이 스며든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유한희 선생님께서는 공감이 되는 말씀이 많아서 연수를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혜령 선생님께서는 글쓰기는 글짓기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라는 말이 좋았어요. 기술보다는 내 삶의 성장. 윤태교 선생님께서는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정도로 자세하고 정직한 발표였습니다. 윤태교 선생님께서는 저희 모임의 시작부터 함께 하셨던 큰 선배님이신데, 어, 그 바라는 점을 하나 써주셨어요. 글쓰기의 목적이 삶을 가꾸는 것에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길게 써주신 선생님이 양신택 선생님이신데요. 재정희 선생님의 솔직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왜 글쓰기를 아이들과 하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어 좋았습니다. 저도 재정희 선생님께서 처음에 소개한 시중의 글쓰기 책들을 본 적이 있고 이런 방법들을 꼭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글을 잘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해 삶을 나누고 연결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학년에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되게 많은데요. 이것들만 먼저 나누도록 하고요. 재정희 선생님 혹시 더 보태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어, 네, 저 여기 보니까 모임 소개 좀 해주시길 부탁드려요가 있어서 저희 제가 부산 글쓰기회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한국 글쓰기 교육연구회라고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유일한 인물 사진 이호덕 선생님 사진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글짓기와 글쓰기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글이 목적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진짜 삶을 가꾸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이제 글쓰기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실천하려고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교사들이 모임이 각 지역별로 다 있어요. 사실은 저도 제가 그래도 이 글쓰기 공부를 놓지 않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원래 모든 연수를 가면 되게 연수 들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다른 일들도 밀려 들어오고 또 시간 지나면 이 생각도 흐릿해지고 그리고 중요한 게 딱 방법을 하는 연수는 그 방법만 가져가면 되니까 사실은 거기서 더 나갈 게 없는데 오늘 연수가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힘든 어려운 연수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론은 그냥 답 없다잖아요, 사실. 그거 답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사실 혼자서는 찾기가 정말 힘들거나 아니면 저도 중간에 잠깐 생각을 잘못했거든요. 시작은 저는 삶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놓고 나눈다는 방법들이 어떻게 보니까 또 결국에는 내가 뭔가 또 잘 쓰게 하려고 뭔가 이 잘 쓴 글을 남들한테 내보이고 싶어서 유능한 교사라는 말을 듣고 싶고 선생님 글쓰기 오래 하시니까 애들이 글이 다르네요. 뭐 이런 칭찬 너무나 듣고 싶어서 약간 그렇게 생각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모임에 가서 꾸준하게 공부를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게 어렵다면 저희 글쓰기회에서 그래서 같이 계속 이런 줌으로 이런 공부들을 좀 같이 해 볼까 요즘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 그런 자리가 앞으로 마련되면 거기에라도 잠깐 잠깐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경희 네. 선생님께서 채팅방에 올려주신 글 다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기 채팅창에 김경애 선생님,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이 좋은 공부라는 책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고등학교 선생님이 쓰시긴 했는데, 초등에서도 참고할 내용이 많은 책이에요. 뭐 국어 시간에 시 써봤니? 국어 시간에 뭐 소설 써봤니? 요 책도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어서 필요하시면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제가 이 책을 예전에 안 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때 읽었을 때와 지금하고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좋다라는 책을 딱 소개를 받았을 때 이 책이 나한테 바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 책의 내용이 또 내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또 깊이 있게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래도 일단은 저는 제일 도움 많이 받은 책이어가지고 좀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